그러면은 다른 수록곡에 대해 좀 말을 해보면 일단 1번 트랙을 보면은 일단 제목부터 제 입장에서는 이 원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안 쓰지 않나 되게 저는 되게 좋았죠. 반갑고 이 단어 되게 한 20년 전에 들어본 거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이걸 누가 쓰지? 근데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목 여기 그 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짜왔던 거라서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혼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네이션으로 할지 박네이션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원네이션으로 정해진 것 같고 이것도 앨범 제목으로도 혼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원네이션으로 해야 되나 왜냐면 1번 트랙이기도 하고 근데 원네이션을 찾아보니까는 예전에 스나이퍼 사운드에서 원네이션이라는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랑 약간 겹치면은 또 근데 그걸 들을 때 그거를 가져와서 들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약간 맞는 단어죠. 왜냐면 이제 AOMG랑 에이플턴을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네. 원네이션이 그러니까 다 같은 뭐 배를 탔다 약간 이런 뜻이 아닐까 네네. 싶어요. 네. 배를 탔어? 아니면 뭐 차를 탔을 수도 있고 뭐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리듬을 탔을 수도 있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트랙에서 Do What I Like가 나오는데 top 데이로서 네. 만드셨다고 했지만 맞다 이름도 참 공교롭게도 데이라서 네. 돼지랑 와인이 맞는 네네. 신인 정지해준 이름인데 이 노래 듣고 사실 저는 그 배드보이 시절 때 토탈이나 이런 네. 그룹들의 그 트랙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네네. 뭐 그런 퍼프데이의 의도가 100% 200% 있었고요. 네. 그 심지어 작사에 퍼프데이라고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음원 사이트 표기상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못했고. 퍼프 데디가 딴지 걸어가지고 저기 하려면은 배드보이 계약해야지 왜 락네이션 계약했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었고 이 곡을 하려고 이런 스타일의 곡들을 브론즈 형이랑 윤우 형이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뭐 딱 맞은 약간 진짜 뭔가 약간 옛날 그 퍼프 데디 메이스 뭐 약간 그 시절 약간 좀 많이 영감을 받았죠. 방금 또 브론즈와 윤웅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앨범의 그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피처링한 아티스트 중에서도 에이폴타운의 멤버들이 많은데 혹시 좀 그 참여하신 그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1, 2번 트랙은 브론즈 형이 프로듀싱했고 1번 트랙에는 플라스틱 키드가 스크래치 참여했고 2번 트랙은 클로이드 비타라고 이제 여자 보컬인데 오늘 이제 한국으로 와요 아예. 네. 그 한국에서 이제 좀 뭔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플라스틱 형은 이제 DJ 에이폴턴에 속돼 있는 정말 DJ 씬에서 굉장히 좀 리스펙트 받는 그런 DJ 형님이고 그리고 3번 오늘 밤에는 제이슨 리가 색소폰 네. 참여했고 그리고 백보컬에 이제 후디 마지막 트랙은 이제 DJ 라이트 DJ 웨건이 에이폴타운 지금 시국인지라 좀 얘기하기 그런데 DJ 라이트가 이제 에이폴타운 도쿄 지부거든요. 그래서 DJ 라이트 DJ 웨건 참여했고 쌈디 형까지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빼본 사람 없나? 있어요. 누구? 브론즈. 아니 어글리도 오늘 밤에 참여했잖아. 어글리덕도 참여했고 아니 다들 아시니까 그거는. 그 클로이드 비타 국내에 계시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좀 네. 이색적이었는데 조금만 더 그거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원래 한국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고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작업도 막 이거저거 많이 하고 하다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그리고 브론즈님 좀 이번에 브론즈 아니고 브론즈. 브론즈님. 네네네. 브론즈님. 브론즈 형은 원래 키미 피에스타라고 네. 원래 싱어송라이터인데 활동하다가 이제 프로듀서로 전향해서 제가 일본에 있는 래퍼 젠나락이랑 EP 앨범을 냈었는데 그걸 작업하게 된 계기로 일본 소니 뮤직에서 시노자키 아이랑 계약을 했는데 곡을 좀 받고 싶다. 젠나락이랑 같이 하는 앨범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발매는 못했는데 신호자키 아이한테 주셨다고요? 네네네 신호자키 아이 보컬에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 딱 초대해서 에이플타운 하자 이래서 네. 저희 멤버들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게 제가 제일 활달하게 그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저보다 다 진짜 침착한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집에서 잘 안 나오고 맞아. 행사 있어도 잘 안 나오고 같이 있으면 말 많이 안 하고. 네. 다들 이렇게 천천히 즐기는 스타일이고 박네이션 행사에도 잘 안 오고 그런 스타일. 다들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집에서 음악만 하는. 그래서 되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이제 구경하는 입장에서 박재범님의 행보를 계속 봤고 처음에 사람들은 뭔가 반신반의하고 의심도 사실 했었을 것 같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어떤 아이돌 영역에서 이미 또 있는 힙합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많이 이제 평가를 했지만 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네. 저는 박재범님이 뭔가 전에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물론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갖지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네. 오히려 단점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 뭐 이미 그러니까 편견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더 뭔가 보여줘야 되고 약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만큼 또 약간 나의 모습도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만큼 좀 핫설하고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로 저도 약간 그걸 다 말 그대로 막 계획을 짜가지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전 그냥 진짜 나대로 그냥 계속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몇 년 뒤에 이 사람이랑 작업해서 뭐 내년에는 회사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정신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뭔가 약간 방향성 없이 이것저것 막 하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뭔가 정신 없을 때는 있는데 팬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네. 근데 지금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약간 좀 전략적으로 네. 좀 가리면서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약간 전략적으로 좀 한 방을 노려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 커리어에. 사실 말씀하셨지만 힙합 문화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많은 걸 할수록 되게 존중하는 그런 또 전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결과물 내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 네. 사실 이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어떤 존재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되게 좀 흥미로운 포지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도 사실은 계속 힙합씬에 있었던 래퍼들보다 더 어떤 힙합적인 태도를 좀 드러내 보이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자주 스타의 위치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음악적으로 리스펙하면은 또 뭔가 망설임 없이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이제는 한국 힙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이 두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힙합의 멋이나 그러니까 꼭 이런 건 지켜야 된다 이런 멋이나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힙합 안에. 네, 힙합 안에 그런 게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대중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보나 그런 뭐 노래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렇다고 이 문화나 이 음악을 이제 막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기준과 이거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 소중한 마음 있고 그냥 이걸 그냥 함부로 막 써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도 그걸 무조건 그냥 언제나 책임질 수 있는 행보와 그런 뭐 말이나 랩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좋아요. 네. 제가 뭐 힙합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힙합이건 뭐 락이건 뭐 어떤 장르건 간에 뭐 그 안에 갇혀서 뭔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냥 음악이나 그냥 문화로서 좀 크게 바라볼 때 조금 더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재미난 거 많이 나오고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장르라고 해서 꼭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보다도 좀 많이 열어놓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박재범님에게 궁금했던 게 작년에 한국 힙합 어워드에는 리스펙트를 보여주셨는데 마마는 출연을 혹시 섭외를 거절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약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되게 적은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런 되게 아이돌들 많이 나오고 그런 데에서 약간 좀 낮은 대우라고 해야 되나? 대접? 낮은 약간 너는 그냥 우린 힙합 한 부분에 그냥 약간 약간 들러리 느낌이라고 해야 고생 되나? 맞추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음. 정말로 저도 10년간 정말 아이돌도 했고 그 세계에서도 되게 높은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솔로로서 또 계속 높은 위치고 계속 해온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들러리 그런 대우 받는 게 싫어가지고 저도 내 가치를 확실히 알고 되게 관심 많고 인기 많은 친구들보다는 팬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온 것들은 분명히 의미 있고 정말 이제 높은 가치를 매겨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약간 정말 그 힙합 문화나 우리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좀 리스펙트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굳이 제가 안 나가도 저도 아쉬울 것도 없고 그쪽도 아쉬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러면 됐어 약간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이런 모멘트가 몇 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나가셨지만은 네. 뭐 가사에서 뭐 쇼미더머니한테 뭘 바래 약간 이런 가사라던가 네. 혹은 편집에 대해서 SNS에서 좀 불만을 표출하시고 네. 이런 부분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AOMG라는 회사를 성공시키고 네. 상업적으로 수익을 키우셔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힙합의 멋과 태도를 지키시려는 어떤 아티스트적인 정체성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충돌할 것 같거든요.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그 부딪히죠. 네. 왜냐면 돈과 약간 그 인기나 그런 걸 생각하면 물론 해야 되는 것들은 있죠. 근데 저는 그 닙시어스 말한 것처럼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한순간을 위해 크게 봤을 때 포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차라리 이게 그걸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때 이제 그 순간을 반짝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약간 좀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항상 그런 큰 뭔가 약간 힘 있는 주도권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큰 약간 단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힘 없는 친구들에게 되게 약간 뭐 안 좋게 말하면 뭐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불공평한 그런 딜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언더독을 응원하는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언더독이었기 때문에 내가 힘 생겼다고 갑자기 언더독을 약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약간 제가 그 아티스트 중에 좀 그래도 힘이 좀 있는 편이고 목소리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최대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게 약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나 불공평한 상황이 있을 때 확실히 그냥 뭐 나의 약간 좀 자세나 이런 거 표현하고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거창한 부담감 같은 거를 당연히 가지지도 않고 가지셔도 안 되지만 근데 뭔가 좀 한국 힙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신 것 같아서 정말 저도 한번 부담스럽죠. 예. 물론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외롭죠. 왜냐면 옆에서 약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약간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나서서 그런 거 하면 나의 약간 그 밥줄이나 나의 약간 그런 걸 다 약간 좀 일을 각오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계속 그냥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게 계속 활동해야 되고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만큼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됐네. 그러면 아까 초반부에 박재범님이 기린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느낀 바와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린님이 한번 음악적으로 어떠한 아티스트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 이렇게 노래 듣고 작업하기로 하자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또 거기에 맞는 내용이나 멜로디나 아니면 랩 같은 거를 바로바로
한 번에 해버리니까 그것도 놀랐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평소에도 엄청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발전에 필요한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평소에도 꾸준히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다는 점이 주변 사람들을 엄청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박재범님의 부지런함은 뭔가 타고난 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머니도 약간 그 저랑 우리 친동생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엄청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깨우기 전에 운동하고 우리 딱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일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 계속 봐와서 뭐 저도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많은 분들을 약간 좀 이렇게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할수록 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뭔가 부담과 압박을 느끼니까 그 약간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제 계속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뭐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이왕 할 거면 좀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정말 약간 꼭 내가 어딜 가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 이런 거 뭐 회사에 있든 뭐 힙합씬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친구들끼리 있든 그냥 필요한 존재가 되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좀 예. 다른 얘기인데 네. 부지런이란 단어가 네. 영어에서 온 건가요? 비지런인가? 거기서 부지런은 콩글리시로 만든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박재범님한테 연달아 질문을 드리면 사실 미국 진출에 관심을 갖는 팬들이 많거든요. 네. 저한테 질문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박재범님의 그런 뭐 전략 혹은 그 미국 진출에 임하는 그런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런 면에서 내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내가 막 이거를 컨셉으로 밀고 나가야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저만의 약간 그 자연스러운 그런 주제나 가사나 그 타투나 뭐 타투나 뭐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그래서 현재 없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냥 계속 약간 진짜 한국에서 했듯이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약간 또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MG 하이뮤직도 계속 운영하면서 저만 약간 그런 또 사인이어 방송도 하고 있고 또 뭐 월 투어도 가야 되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일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hitboy 앨범도 끝났는데 그걸 계속 못 내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프로모션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가가지고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뭐 행사면 뭐 앨범이면 뭐 방송이면 다 좀 쉬고 그냥 다른 약간 좀 이렇게 미국에서 만약에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좀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한 방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미국 활동 본격적으로 하면 한국 팬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10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압구정에서 그 이렇게 정도는 걸어가면 약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그 정도는 근데 용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hitboy의 앨범도 다 뭔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 준비도 돼 있고 뭐 항상 뭐 이런저런 그런 것도 들어오고 기회들 들어오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K-타운이라는 그 노래나 혹은 네. 소주라는 노래 그리고 이번 오늘 밤엔이라는 가사에도 소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한국적인 걸 해야 해라고 보다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그렇죠. 왜냐면 원래는 뭐 샴페인이랑 뭐 위스키랑 보드카 먹다가 이제 좀 더 나이 먹으면서 소주를 이제 바꿔가지고 맨날 소주 먹어요. 실제로 소주를 마시니까. 네, 맨날 그냥 소주 먹어가지고 뭐 저희 이제는 소주보이라고 있는데 소주보이 다음으로 소주 많이 마셔요. 소주파이 누구신데 왜? 그 래퍼 있는데 네. 래퍼 예.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 예. 친구도 교포인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뭐지? 나랑 같은 빌라에 살더라고. 네. 같은 집에 살아. 옆집. 옆집 아니고 진짜 같은 집. 여기 4층, 1층. 오, 축하드립니다. 장관했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감상 포인트가 어떠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 뭐 가사든 사운드든 아니면 뭐 믹싱 상태든 뭐 무엇이든 좋으니까 그런 그것과 그리고 이제 에이폴타운의 향후 계획, 뭐 이제 근미래에 발매될 것들이 또 있다면
제 욕심만 말씀드리면은 어쨌거나 재범이랑 같이 한 앨범이지만은 뭐 프로듀서들이나 아니면은 뭐 피처링 아니면은 뭐 아우트로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에이볼 타운 안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에이볼 타운이 이렇게 좀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방식 아니더라도 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것들도 좀 기대할 수 있게 좀 먼저 던져본 느낌? 그런 것들 좀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박재범이랑 저랑의 좀 그런 가사 쓰는 방식이나 멜로디나 이런 것들 많이 비교해서 좀 온도 차를 느껴보시면은 좋네. 네네네 그런 거가 재밌을 것 같고, 오늘 밤엔도 사실 어글리덕, 박재범, 저 가사가 중구난방이거든요. 각자 다른 데가 있거든요, 다. 네네. 근데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해석해서 녹여낸 거니까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냥 되게 좋은 음악들인 것 같아요. 되게 제이슨 리 형님이 색소폰도 약간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뭐 후디의 약간 그 백그라운드 보컬도 너무 좋았고, 막 또 어글리 덕의 약간 옛날 그 김건모 형님의 그 네, 오마주도 가사에 있고, 네. 저도 막 그 메이스랑 PDD 그 플로우나 이런 거에 약간 오마주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막 촌스러운 느낌이 안 나요. 약간 옛날 바이브지만 촌스러운 느낌이 안 나서 그냥 여러모로 되게 좀 듣기 재미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 인용한 거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약간 예전에 그런 음악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은 약간 옛날 생각나고 그런 네. 좋은 느낌이고, 약간 이런 걸 새로 약간 좀 발견하는 분들은 이것도 되게 좋은 느낌이다라고 약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누가 다 찾아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나 하실 말씀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네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